어떻게 저딴 신문이 1등 신문이 됐냐고? 그 메이저 신문이 됐냐고? 당연히 되지. 사람들은 저런 거에 만족하거든. 사람들은 저런 거 보면 좋아한다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언어의 온도,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같은 쓰레기 같은 책을 내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건 조선일보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었어. 자, 3월 31일 한국일보입니다. 일면입니다. 독해진 미세먼지 사흘 중 이틀 마셨다 그러고는 밑에 사진을 박근혜 사진 넣어놨습니다. 자, 안풍 거치자 거세지는 안풍. 앞에 건 안희정, 뒤에 거는 안철수. 헌정사 첫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받은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면입니다. 그 박지만 4년 만에 누나 찾아와 눈물 쏟았다. 수적하고 말수 들어든 박근혜. 친박 의원들에게 나 때문에 미안하다. 3면입니다. 박근혜 신문 받은 뒤 지친 듯 초췌한 모습. 박근혜 영장심사일 수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3인입니다. 압도적 4연승 본선으로 몰아치는 안풍 안철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압도적이겠죠. 국민의당 안에서는 안철수가 압도적일 겁니다. 대선 주자로는 그래요. 대선 주자가 아니고 만약에 정치인으로서 얘기한다면 어떨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면입니다. 문재인 아닌 민주당 정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문재인 아들 이제 취업 진실 관련해서 문재인 아들 이제 취업 관련해서 그 채용 절차 문제 있었지만 문씨 직접 관련 없어 1년 근무에 3년 퇴직금 규정상 휴직 기간에 포함 뭐 요런 그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최근에 잠깐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고. 육면입니다. 박근혜 요거 전두환 전 그 문어대가리 그 회고록이 나왔는데 문어대가리 회고록이 나왔는데 박근혜 대권 무리 2002년 도움 요청 거절 뭐 요런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어대가리 회고록은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지가 썼을 리도 없고 지가 직접 썼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글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럴 거기 때문에. 8월입니다. 세월호 C데크 천막설 커지는 의문. 요거는 그러니까 화물칸의 외벽이 이제 철이 아니고 천막이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죽은 뭐 아무튼 내부 그 무슨 선원의 일기에서 그게 발견했다 그러던가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더 많이 차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거 아니냐 싶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도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는 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적의 신빙성이 있을 만큼 이 나라가 막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월호 오늘 7시 마지막 항해 105km 인양돼서 왔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기름 유출 보상 안 하면 세월호 출발 막을 수도. 어민들 해상 시위. 이거는 해수부 책임입니다. 해수부가 세월호를 끌어올릴 때 안에 남아있는 기름이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안 했어요. 세월호 책임이 아닙니다. 세월호의 책임이 아니죠. 세상 참 족같네요. 그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습기 살균제법 국회 통과 뭐 그런 얘기 있고. 신면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 아직은 난색. 차별금지법 제정 깜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10년. 부제는 이렇습니다. 부제는 성별, 학력, 장애 등 차별행위, 형사처벌 피해 구제 근거 없어. 대선 앞두고 법안 논의 재점화.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 징벌적 배상, 기업들 부담 커, 평등 문화 정착. 반대측 표현의 자유, 묵살, 법안 발의만 하면 항의 빗발, 문재인 안철수 등 공약에 신중. 난 잘 모르겠는데 차별되어서는 안 되지. 근데 이게 차별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차별금지법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밑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든 지 10년, 피해자 눈물 닦기에는 역부족. 이렇게 옆에 이제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몇 개 읽어볼까?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학력,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및 피해 구제. 총리실 산하 차별금지 정책위원회 설치.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 5년 만화 수립. 교육기관은 성별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 입학, 편입, 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 행위 금지. 극빈층에게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고용에서 성별,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 근로 조건, 교육, 부서 배치, 승진, 임금,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차별 금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네. 근데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요걸 읽고 기억나는 게 그 외교부 있죠. 외교부에 이제 외근직들은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온탕 냉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되게 근무하기 편하고 뭐 그 살기도 좋고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탄자니아 같은 나라처럼 굉장히 살기 어렵고 근무하기 곤란한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교부에 들어간 여직원들이 그 냉탕, 그러니까 냉탕이라는 건 예를 들면 탄자니아 예를 들면은 그런 쪽 근무를 거부하고 그런 쪽으로 발령을 받으면은 그냥 퇴사라는 건 좀 그렇고 아주 퇴직해버린다라는 기사가 한때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결정하면서 만약 제정한다면 그런 식의 부조리들도 좀 해결한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글쎄, 난 잘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현실에서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당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사진이 좀 인상적이네요. 남성 건설 노동자는 기능공, 여성 건설 노동자는 아줌마, 우리도 기능공이다 라는 피켓을 들고 한국 여성 노동자회 회원이 시위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11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우웬춘 사건, 오원춘이죠. 오원춘을 또 이번엔 또 그 중국 놈이라고 우웬춘이라고 일래요. 오원춘 사건 5년, 아직도 골목이 무서워요. 사건 사고 얘기밖에 없네 오늘은. 12면, 요거 좋네. 기사 좋네. 혹사당해도 연 1445만원, 영화 스태프 눈물. 관객은 1억 명인데 관객은 1억 명이고 미술 편집 등에 82,900명 정도가 종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촬영 변수가 많아가지고 포괄임금 계약을 하는데, 이게 포괄임금 계약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한 달에 150만원을 준다고 쳐요. 150만원을 주면은 130만원쯤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략 한 8시간 근무에다가 최저임금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이 많아. 일이 적다고 쳐요. 일이 적으면은 예를 들면 8시간 근무 다 안 해도,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한 5시간만 근무해도 충분하게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은 130만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계약한 만큼. 그런데 만약에 일이 많아서요.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해야지 그거를 끝낼 수 있다. 대학원생들 잘 들으세요. 그런 그런 식의 계약을 그래도 11시간, 예를 들면 8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루 3시간 분량의 연장 근로수당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11시간씩 근무해도 결국에는 정해진 130만 원만 받는다라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계약 그건 아닙니다. 계약 형태는 아니고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고 여러 가지 판례에서 인정된 바가 있는데 요게 예를 들면 아까 전자예처럼 이제 일거리가 적은데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좋잖아. 나는 일반적으로는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요 기사를 보면은 이 기사를 보면요, 그 영화 스태프들이 특히 예를 들면 뭐 미술이나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한테 잘 그 조명 못 받는 사람들, 우리는 감독 기억하고 배우 기억하지 그런 사람들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에 인생이 족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가 이게 정착되면은 일반화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간 근무해봤자 8시간치를 받는 거예요. 5시간 근무에도 8시간치를 받는 거고요. 제작사 68%는 계약서도 안 쓴답니다. 고용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를 도급 등 계약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조차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다른 이야기는 요런 얘기 있네. 상용직 433만 원 대 임시 일용직 150만 원 월급 격차 사상 최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조선일보에 있었던 얘기죠, 그죠? 이 얘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경제면은 요런 얘기 있네. 취약계층 68%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다. 네, 취약계층의 대출 중 68%가 이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다 라고 합니다. 16명 기사입니다. 자, 다른 거는 특별하게 좋은 기사 없고요. 숨을 23년입니다. 요런 이야기 있네. 한 번 운행에 100명도 안 타. 의정부 경전철 파산철 위기. 여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던 이야기라서 쓰레기들이 그 수요조사 제대로 안 하고 만들었다고 욕먹었죠. 여러분 그 의정부 시민들이 그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씨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좋겠다. 오피니언입니다. 그 X세대의 빛이라는 빛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글쎄 근데 젊은 세대들의 고민에 대한 글 같습니다. 소설가가 쓴 글이니까 감안하고 읽어보시고. 30년입니다. 남경필의 어부바라는 신기한 재밌는 칼럼이 있는데 그림이 되게 재밌네요. 남경필이 활짝 웃으면서 유승민을 없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바른정당 쪽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 편에 노할 수 있나?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 고문이 쓴 글인데요. 민주 후보 예약, 문재인 리더십 시험 때 적폐청산 넘어 사회적 대타협 부각, 기득권 노조 등의 양보 희생 요구해야. 기득권 노조라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의미할 텐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압축된다. 이 대목을 풀려면 자본의 결단 이상으로 기득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의 전면 개혁이 필수다. 문 전 대표는 얼마 전 한국노총과 공무원 노총 행사에서 그 경쟁도 평가도 거부하는 노동계를 마냥 감쌌다. 진보 진영을 지탱해온 핵심 세력이니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진영에 관대하고 상대 야박한 행태는 과거 정권이 적폐를 쌓아온 전형적인 방식이다. 한국일보가 쓸 수 있는 아마 좋은 칼럼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쓸 수 있는 좋은 칼럼이고 양대 노총이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글을 읽어보시면은 좋은 글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국일보 이런 글 쓸 때마다 내가 항상 이제 기계적 중립이라고 항상 이제 깠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쓸만한 글인 것 같아요. 자, 독일은 했는데 왜 우린 못할까라는 산업부 차장의 글이 있는데 요거 그 환경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녹색 에너지 31면입니다. 이기적인 일상과 이타적인 광장.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왜 사회 문제에 화를 내느냐, 그런 모순적인 놈들이 문제다, 뭐 그런 글인가? 아무튼 그 광장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자, 아마 그런 부류의 글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논점이 잘 드러나진 않는데 그런 글 같습니다. 봄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그 수목원 쪽 분의 글인가? 출판사 회장 글인가? 21세기가 왔다, 막 그런 글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31면입니다. 사설입니다. 명분도 가치도 없는 반문연대 프레임 옹색하다. 좋네요. 대통령도 법 심판대 올린 검찰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 네,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라는 글이 있고, 체육 특기자 공부 병행토록 학사 관리 엄격히 해야 함. 사실 그 두 번째 칼럼이 대통령도 법 심판대 올린 검찰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 요 두 번째 사설이, 칼럼이 아닌 사설이 검찰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잘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새끼들을 내가 좋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문 브리핑은 좀 재밌었네요. 그 의외로 좀 뭔가 얘기할 만한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되게 오랜만에 노동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얘기해 볼 만한 거리도 있었고, 호가임금 문제 관련 얘기도 여러분한테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방송한다 그러면은 오후에 하지 않을까? 뭐가 진짜요? 오늘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오후에 그 삼국지 하나 읽지 않을까? 동이원 유전인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동이원 유전. 예. 난 다른 얘기도 재밌었는데. 뭐 40분 동안 건진 게 뭐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기사들만 우리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기사들도 있는 겁니다. 어제 같은 신문에는 어제의 경우는 진짜로 읽을 만한 기사가 없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럴 때는 힘이 쭉쭉 빠지는데 오늘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족했죠. 내가 여러분한테 기사를 얘기해 주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그 기사를 읽는 게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가서 구독해 보세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